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신복자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동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동대문 체육관에서 각 시설에서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동열 구청장님, 장승희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14곳의 동장 및 직원 여러분, 통장 여러분, 군인 여러분께 제기동 청량동 이영남의원 노고와 격려 인사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기동 도시재생 감초마을은 서울의 도시재생 모범 마을입니다. 주민 간담회, 정기총회, 골목 벽화 그리기, 상자나무와 꽃 가꾸기, 보안등 설치, 미세먼지 신호기 설치를 하였고 하수관계 개선과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골목길 전시회, 캘리그래피 수채화, 바둑, 외국어, 어르신 핸드폰 사용법 등 교육을 진행하며 일정에 맞추어 감초마을 앵커 주민사랑방 부지 확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 대해 노고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로 3차까지 집수리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진행을 잘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골목길 청소, 골목길 개선과 보안등 설치,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로 감초마을 주민들과 우리 구 지속 가능 도시과 직원, 서울시 파견 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과 방범 CCTV 설치, 골목길을 칼라 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속도를 내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초마을은 제기교, 방아다리교, 삼일교와 도시고속화도로 교각과 도로 상판이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빛 조명을 설치해서 마을의 안전과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빛 조명으로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아다리역 계단과 방아다리 어린이 공원 사이 도로 횡단보도 칠을 해달라는 민원 요청이 있습니다. 제기동 감초마을 상례를 구성하여 먹거리 골목 입구에 간판을 주민 참여 옹호하여 설치하려는데 우리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요청하고 있는 감초마을 먹자골목에서 고려대 병원 방향, 고려대 정문 앞, 또 고려대 마을 골목으로 직진을 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 교통 위반이 됩니다. 불법을 하지 않고 목적지를 가려 우회전하려면 수백 미터를 돌아서 고려대 병원과 고려대 정문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고려대 사거리 방향에서 먹자골목 앞 차량 정지선 5m 정도 뒤쪽으로 멈추게 하고 7m 정도의 중앙선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널목 파란색 보행 신호 시 고려대 병원과 고려대 정문, 고려대 앞마을 방향으로 합법적으로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감초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 사항입니다. 집수리 사업이 제기동과 마을 주변 업체들도 참여하여 집수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동대문구의 적극 행정 모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향후 집수리 사업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집수리를 하라고 한다는데 동대문구에는 마땅한 업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초마을을 4차 사업도 기존 방식대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부지를 확보하고도 기존 건물은 철거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기동 감초마을 앵커 주민사랑방 시설 공사는 어떤 이유로 늦어지고 있는지요? 절차들을 최대한 단축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초마을 앵커 주민사랑방 내 도서관 공간 시설비와 집기 마련 예산을 공모를 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일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시비 예산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누질 사업은
청량리동과 회기동, 성북구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되는 부지 대부분이 청량리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청량리동 주민들은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바이오 연구개발 특구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만 어렴풋이 알고 있고 많은 주민들은 자세한 사업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구의 소통과 홍보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청량리동 홍릉초등학교 운동장 뒤편 동창빌라와 세종빌라 주민들은 홍릉 일대 도시재생 사업 설명회와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최근에 확인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의원에게 요청하여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지원센터를 함께 방문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청량리동 홍릉초등학교 부지는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민간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장소입니다. 재생사업지 포함 주소로 확인해 보면 해기로 10길 21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해기로 10길 31부터 동대문 정보화 도서관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홍릉 바이오 사업과 감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은 보안시설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릉 초등학교 부지를 동대문 주민들의 인코 주민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장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량리동에는 우선 홍릉초등학교와 홍릉초등학교 뒤 위치한 세종빌라와 동창빌라 인근주택과 정보화 도서관을 포함시켜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구개발 특구의 중심부 청량리동 주민들과 정보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서울바이오센터 연구개발 특구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구 왕산로 종로구 방향은 전체가 서울 버스 중앙차로와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입니다. 그러나 왕산로 중랑구 방향은 청량리 청가물 도매시장, 청량리 환승센터, 서울 성심병원, 희경초등학교 앞 4곳이 가차로로 정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도가 다른 곳에 비하여 좁은 공간입니다. 차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체크하면서 서울시와 설계 담당자, 우리 구와 현장 점검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동대문구에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42층 호텔과 64층, 65층, 또 59층 등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이 10여 개 동 이상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주변에는 큰 광장 하나 설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골목 설계 도로도 변경 축소 설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사 후 심각한 교통 대란과 휴식 공간 부족으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도시는 광장이 넓습니다. 서울 시내와 지방 도시를 가봐도 고층 빌딩 앞은 광장이나 호수가 있는데 동대문구 청량리 랜드마크라고 하는 공사장 주변에 광장과 공원이 부족할 거라는 국민들의 지적에 본위원도 함께 공감을 합니다. 청량리 노탈이 버스 노선 차로와 지하로 설계를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층 공사장 앞 광장, 청량리 노탈이 일부를 광장으로 확대하여 청량리역 광장을 연계하여 청량리 동대문 광장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버스 지하 환승센터와 광장 설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청량리역 앞 지하 버스 환승센터 설계 확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구가 미리 점검하여 버스 중앙차로 센터와 중앙차로 정류소와 지하 환승센터 공사 시 청량리 노타리와 청량리역 광장 유주아파트 앞 지하 구간을 확정하는 과정에 시외버스 노선을 기존대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조정을 하는 것인지를 미리 점검하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환승센터가 이용될 때 시외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청량이동 한신아파트 인근 주민들과 경동시장 상인 고객들의 사전 의견을 반영하면서 설계가 잘 마무리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외버스가 거리 단축과 노선 변경 운행이 있을 시 기존 노선의 서울 시내버스 노선을 미리 조정하고 신규 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대문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면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합니다.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기동 감초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앵커 부지가 왜 이렇게 늦냐 그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가 지금 보니까 3월 19일 날 했고 5월 13일 날 설계 공모 작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한이 있어서 조금 시기가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설계 공모 작품이 선정이 되면 아마 굉장히 속도를 좀 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시설비에 대해서 혹시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여기에 125억 중에 국비가 50억이 들어있고 시비가 67억 5천만 원이 들어있고 우리 구비가 7억 5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로 하지만 대략 한 9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시설비 중에 40%를 별도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국비의 50억 외에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국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홍릉 도시재생사업 개발 특구죠. 여기에 홍릉초등학교 후문 주변이나 동창빌라, 세종빌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국비가 250억, 시비가 375억, 그래서 62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서울시에서 모든 걸 주관을 합니다. 모든 걸 주관하는데 근데 이미 경계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 옆에 있는 경계를 지금 다시 이미 한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의원님 얘기하는 건의사항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을 통해서도 또 아마 거기에다가 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 사업이 시에서 비록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은 저희 구의 의견도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왕산로 지하 버스 환승센터 설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참고로 지난해 국비, 시비, 철도공사 등등 해서 4억 9천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청량리 광역 환승센터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전에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한 그 영역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반영은 됐겠지만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갖다가 그 광역 환승센터에 대한 영역을 했는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은 대략 모든 청량리 환승센터는 지하로 들어가서 모든 철도도 지하에서 환승을 같이 할 수 있도록
GTX B 노선, C 노선 등등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용역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 차선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가로 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쭉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광장이나 호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뭐 이미 조성된 구도심이어서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없어서 항상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중이라도 여기저기 그 용역을 하거나 이럴 때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